미국의 소매 판매 실적이 지난해 11월 0.6% 증가에 그치고 12월에는 아예 제자리한 것으로 연방 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2026년도 ACA 오바마 케어 등록자들은 2,300만 명으로 전년보다 120만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거난 해결을 위해 월가 기관 투자자들의 단독주택 매입을 막으려는 가운데 의회의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AI 인공지능 시대로 전환되면서 기존 시스템에 AI를 게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대거 모집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연방 요원들의 이민 단속 개선안을 놓고 민주당과 백악관이 대치하고 있어 국토안보부 한 부처만의 셧다운 부분 폐쇄가 임박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 경제가 2025년 연말 대목에 실망스러운 소매 판매 실적을 올려 소매 판매 부진과 경기 냉각을 반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 실적은 지난해 11월 0.6% 증가에 그쳤고 12월에는 아예 제자리 걸음한 것으로 연방 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가 경기 냉각에 비틀대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말 대목의 실망스러운 소매 판매 실적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최대 쇼핑 시즌으로 연말 대목이었던 지난해 11월과 12월의 소매 판매가 실망스러운 실적을 올린 것으로 연방 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소매 판매는 0.6% 증가하는 데 그친 데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아예 제자리한 것으로 연방 상무부는 밝혔습니다. 미국의 연말 소매 판매는 11월 7,351억 달러에서 12월에는 7,350억 달러로 제자리 걸음했습니다. 최대 연말 쇼핑 시즌에 쇼핑객들과 온라인 매출 등이 연일 신기록 행진을 이어갔으나 실제 소매 판매 실적에서는 거의 제자리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미국의 연말 대목 소매 판매에서는 자동차와 가구, 가전제품, 의류 판매가 감소해 소매 판매 부진과 경기 냉각을 불러온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혹한과 폭설 등 악천후와 관세 여파 등에 따른 고물가 등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12월 소매 판매는 전년도 12월에 비해서 2.4% 늘어나는 데 그쳐 인플레이션인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 2.7%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말 대목의 소매 판매가 늘어나서도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쳤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본 장사를 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연말 대목이었던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의 소매 판매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3% 증가했으나 전미 소매연맹이 예상했던 4%대 증가에는 크게 미달했습니다. 미국 경제에서는 소비자들의 경우 K자 모양이 갈수록 뚜렷해지는 것으로 CNBC는 분석했습니다. K자형은 고소득층은 강한 소비를 지속하는 반면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소비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미국 경제에서는 미국민 소비 지출이 GDP, 경제 성장의 70%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2026년 새해에도 고용 냉각과 겹쳐 소비 위축으로 2% 초반의 저성장에 그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ACA 오바마 케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올해 2,300만 명이 등록해 전년보다 120만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보조가 종료됐기 때문에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정부에서 정부 보조를 대신 지원키로 한 메릴랜드와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등은 등록자들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6년도에 이용하기 위한 ACA 오바마 케어 등록자들이 정부 보조 종료의 여파로 전년보다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MS 연방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센터가 발표한 ACA 등록 결과 2026년 등록자들은 2,297만 3,2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25년도에는 최고 기록이었던 2,420만 명이었기 때문에 2026년 등록자들은 5%, 120만 명 감소한 것입니다. 신규 등록자들은 2025년 390만 명에서 2026년에는 338만 명으로 역시 줄었습니다. 연방 차원의 헬스케어.gov를 통해 등록한 미국민들은 30개 주에서 1,577만 1,4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각 주별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20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는 720만 1,800여 명이 등록했습니다. 주별 사이트를 운영하는 곳 중에 상당수 지역들은 2026년 등록자들이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정부들이 종료된 연방정부 보조를 주 예산으로 대신 지원키로 발표하자 ACA 오바마케어 등록자들이 오히려 늘어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2026년 ACA 오바마케어 등록자들을 보면 캘리포니아는 191만 명으로 증가했고 메릴랜드는 25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버지니아는 36만 6천 명, 서부 워싱턴주는 28만 3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노스캐롤라이나는 76만 1,500명으로 전년보다 가장 많은 22%나 급감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가장 많이 ACA 오바마케어에 등록한 주는 플로리다로 454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어 텍사스는 417만 명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1위와 2위는 모두 레드 스테이트, 즉 공화당 우세 지역들입니다. 하지만 주정부의 정부 보조 대체 지원으로 ACA 오바마케어 등록자들이 늘어난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뉴멕시코 등에서도 디덕터블을 비롯한 본인 부담금이 대폭 늘어나는 브론즈 플랜으로 대거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평균 연 디덕터블이 $7,500나 되는 브론즈 플랜으로 전환한 비율이 무려 73%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들의 단독주택 매입을 제한하려 나섰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 의원들의 반발로 입법화에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관 투자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시장에서 크지 않아 근본적인 집값 안정 효과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거난을 완화하기 위해 월스트리트 기관 투자자들의 단독주택 매입을 막으려 하고 있으나 같은 공화당 소속 의원들의 저항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당국자들은 공화당 의원들에게 의회에서 논의 중인 주요 주거 법안에 단독주택 투자 금지 조항을 포함하도록 압박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 실수요자가 아닌 기관 투자자가 단독주택을 매입할 경우 대출 보증이나 금융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을 실제로 이행하려면 입법 절차가 필요하지만 상원과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법안에 단독주택 투자 금지를 포함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두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백악관과 의회가 주거난 해결을 위한 접근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집값은 2019년 이후 50% 이상 상승하면서 첫 주택 구매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기존 주택 판매량도 3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권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의회는 주거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현재 의회에서 추진 중인 법안은 주택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교통허브 인근에 신규 건설을 촉진하는 등 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집값이 하락하는 것은 원하지 않아 공급 확대 방안에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주거 대책은 주택 공급보다 수요 확대에 집중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추기 위해 행정부에 2천억 달러 규모의 주택 저당 증권 매입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의회가 단독주택 투자 금지를 입법화하는 데 소극적인 이유 중 하나는 자체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의도 때문입니다. 백악관은 아직 투자 금지가 적용되는 대형 기관 투자자와 단독주택의 정의 등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전통적인 자유시장주의자들과 투자회사 경영자, 주택건설업자들도 일반적으로 투자 금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의 공화당 의원들도 투자 금지가 자유시장 원리와 재산권에 반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서 기관 투자자가 보유한 단독주택은 전체 주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여전히 수십만 채에 달하며 일부 도시, 애틀란타와 디트로이트 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체 단독주택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일부라며 근본적인 가격 안정 효과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 AI 인공지능 시대로 전환되면서 기존 시스템에 AI를 게재하는 비디오나 이미지, 웹 개발, 데이터 분석 등의 전문가들을 대거 모집하고 있어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 시대에 수많은 일자리를 축소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지만 아직은 전환기이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에 AI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을 대거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I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모든 업종에서 기존 시스템에 AI 인공지능을 추가하는 대대적인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업종에서 가동되고 있는 컴퓨터 시스템과 전자상거래 등의 인공지능 기능을 추가하는 작업을 맡을 기존의 전문 인력들을 대거 모집하고 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첫째, 가장 많이 뽑고 있는 직종은 AI 관련 비디오 생성과 편집으로 최근 329%나 폭증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비디오 생성이 큰 인기를 끌면서 기존의 비디오 전문가들 가운데 AI를 이용한 비디오 생성과 편집이 가능한 전문가들이 대거 채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AI 관련 코딩과 웹 개발을 할 수 있는 완성자들도 최근 구인이 178%나 급증했습니다. 컴퓨터 전공자들 중에 코딩과 웹 개발 전문가들이 AI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지적돼 왔으나 적어도 전환기에선 AI 프로그램을 코딩하고 웹까지 개발할 수 있는 전문인들이 많이 채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AI 데이터 주식과 라벨링을 할 수 있는 전문인들이 최근 154%나 대폭 늘어났습니다. AI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결국 데이터들을 얼마나 축적하고 분석해 제공하느냐에 따라 성능이 판가름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선 AI 프로그램을 위한 데이터 분석과 라벨링을 하는 전문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넷째, 이커머스 매니지먼트로 최근 구인이 130%나 늘어났습니다. 전자상거래에서 AI 플랜을 적용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실질적인 매출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AI 인공지능을 잘하는 이커머스 매니저들이 대거 채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커머스 매니지먼트 직종은 AI 인공지능 플랜뿐만 아니라 고객 서비스, 회사의 행정 지원까지 가능한 전천후 관리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째, AI 이미지 생성과 편집으로 최근 구인이 95% 늘어났습니다. AI 인공지능 플랜에서는 비디오 영상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AI 이미지 생성과 편집 직종도 많이 채용하는 직종으로 꼽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BC는 거의 모든 시스템과 플랜에 AI 인공지능을 붙여넣은 작업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영상과 이미지, 데이터 분석, 코딩과 웹 개발, 이커머스를 맡아온 사람들이 AI 인공지능 기술과 창의력을 첨가하면 상당 기간 일자리를 유지하고 AI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네소타에서 총격 사망 사태를 계기로 연방 요원들의 이민 단속 개선안을 놓고 백악관과 민주당이 대치하고 있어 14일부터 국토안보부의 한 부처만의 셧다운 부분 폐쇄가 임박해지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폐쇄되더라도 아이스 이민 단속은 별도의 예산으로 지속되고 공안 검색을 맡고 있는 TSA 연방교통안전청, 재난관리청, 연안경비대 등이 차질을 빚게 되지만 필수 가동 기관들이어서 업무 중단은 없을 것으로 백악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네소타 총격 사망 사태를 계기로 아이스를 비롯한 연방 요원들의 이민 단속 방식을 개선시키는 방안을 놓고 민주당과 백악관이 새로운 제안들을 주고받고 있으나 타협점을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10대 개선안을 제안한 데 대해서 백악관이 카운트 오퍼를 제시했으나 거부당해 현재 국토안보부 임시예산이 끝나는 13일 자정까지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은 또 한 번의 임시예산안은 배제하고 있어 14일 새벽 0시부터 국토안보부의 셧다운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이스를 비롯한 연방 요원들의 이민 단속 개선 방안을 놓고 양측이 현재까지 접점을 찾은 조치로는 연방 요원들에게 바디 카메라를 부착시키는 것 하나에 그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마스크를 벗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백악관과 공화당은 위험하고도 모욕적인 조치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행정 차원의 자체 영장이 아니라 법원의 영장을 먼저 받아 제시하도록 의무화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모든 불법 체류자들과 형사범죄자들을 현장 체포하는 데 행정영장을 사용하는 게 오랜 전례이기 때문에 결코 수용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고 백악관은 선을 긋고 있습니다. 사흘 남은 데드라인을 목전에 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개입해 출구를 찾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번에는 43일간의 최장 셧다운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파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14일 토요일 새벽부터 기술적으로 국토안보부 한 부처만 셧다운시키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국토안보부 한 부처만 셧다운시켜도
미국민 다수에게는 큰 타격을 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의 예산 지출이 중지되더라도 아이스의 이민 단속 예산은 BBB 법으로 이미 750억 달러나 추가 확보해놓고 있어 작전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로 공항 검색을 맡고 있는 TSA, 연방교통안전청, FEMA, 긴급재난관리청, 해안경비대 등의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으나 필수 기관들이기 때문에 가동이 중지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백악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